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 장백정이라 불리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와 땀이 섞인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그가 세상 무엇보다 아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이었지요. 이름하여 장우. 장우는 10살이 차에 되기 전에 천자문을 술술 외우고 고을의 훈장도 깜짝 놀랄 정도로 책을 사랑하였습니다. 장백정은 그 순한 눈빛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재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고도 단단했습니다. 장우는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조선의 법 아래 천민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고 글공부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백정 자식은 사람이 아니다. 글 배워봐야 무얼 하겠느냐. 세상의 차가운 말들이 아버지의 가슴을 도려냈지요. 어느 여름날 땀에 젖은 장백정은 장우가 종이에 글씨를 쓰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다 뒤돌아서 한참을 묵묵히 울었습니다. 이 아이 재주를 썩힐 수는 없어. 압이 된 도리가 아니지. 그날 밤 장백정은 낡은 보퉁이에 쌀 한 대, 갓 잡은 소고기 몇 점을 정성스레 싸서 마을에서 가장 글 잘 가르친다는 훈장댁 대문 앞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가 입술 끝에서만 맴돌 뿐 천한 백정의 신분으로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발걸음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전해지면 어른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진 않을까. 그 일이 하루 이틀, 달이 바뀌고 철이 바뀌도록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걷던 훈장이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매일 음식을 놓고 가는 것이냐? 예, 훈장어른, 뒷마을 백정 장돌이라 하옵니다. 그저 음식만 두고는 인사도 없이 사라진다 합니다. 훈장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백정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장백정이라 하였소? 그간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리 정성을 들였소. 장백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다시 목이 메어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바람이 입술 끝에서 울컥 쏟아졌습니다. 훈장어른,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를 너무도 사무치게 좋아하옵니다. 허나 백정의 자식이라 서당 문턱에도 들지 못하였사옵니다. 부디 글 한자라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 생애에 가장 큰 은공으로 여기겠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훈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장백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성, 하늘도 감동하겠구려. 허나 사람 눈은 피해야 하오. 내 아들 수업이 끝나는 밤마다 뒷마루로 보내시오. 내 몰래 가르쳐 드리리다. 그날 밤 장백정은 마치 산을 하나 넘은 듯한 기분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운명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우는 해가 저물고 훈장댁 등불이 꺼진 뒤에야 조심스레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훈장은 아들의 자리가 비워진 서당에 장우를 앉히고 조용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글은 충이라 하느니 충심으로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지. 그리고 효는 부모를 향한 정성이라 사람의 근본이요. 장우는 번쩍이는 눈빛으로 붓을 들고 마치 마른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늘의 별은 수천 년 전보다 빛나지 않았지만 그 밤의 잔구는 별보다 더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먼발치에서 뒷문을 바라보다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 자식 하늘이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게다. 밤이면 등불 하나를 켜놓고 장우는 조심스레 훈장댁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주하며 그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았고 훈장은 묵묵히 붓과 먹을 내어주었습니다. 글이란 세상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너는 그 다리를 누구보다 곧고 바르게 놓을 아이로다. 훈장의 말에 장우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약속이자 가난 속에서 피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 훈장은 오랜 침묵을 깨며 장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과거가 열린다더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너같이 실력이 출중한 아이가 시험조차 볼 수 없다니. 장우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팔자지요. 백정의 자식이 감히 벼슬을 꿈꾼단 말입니까? 그러나 훈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장우를 막았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라. 실력이 천한가 마음이 낮은가. 하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거늘 어찌 세상의 틀에 너를 가두겠느냐. 장우는 그 말을 듣고도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름이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그 순간 훈장은 굳은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빌려주마. 너는 내 아들보다 10배, 100배 뛰어난 인재다. 장우야, 넌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너의 재주를 세상이 알겠느냐. 장우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어른, 그 뜻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 다녀오겠습니다. 시험 당일, 장우는 초라한 도포를 걸친 채 수많은 유생들 틈에 섰습니다. 글을 펼치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먹을 찍은 붓이 종이를 스치자 오랜 시간 마음에 새긴 문장들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효심에서 비롯되고 효심은 백성을 살피는 정성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은 시험관의 눈을 멈추게 했고 하루가 지나고도 그 글이 입에서 입으로 돌았습니다. 며칠 뒤 급제자 발표 날. 궁궐 앞에 걸린 붉은 비단에 시험을 본 이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고개를 들어보는 그 순간 장씨장우 장원급제. 순간 고요하던 대로가 술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원이라니 이름도 처음 듣는 청년인데 대단하구먼. 한양 곳곳이 장우의 이름으로 들썩였고 그의 당당한 태도와 정중한 언행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영의정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그는 장우를 조용히 불러 정치에 대한 소견을 물었습니다. 영의정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눈에 백성의 삶은 어찌 비치는가? 장우는 곧장 시선을 들고 또렷이 답했습니다. 백성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큽니다. 듣는 이가 없으니 울음마저 삼켜야 하는 것이지요. 영의정은 묵묵히 장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강물처럼 깊고도 잔잔했습니다. 권세는 쉽게 주어질 수 있소. 허나 나라를 짊어질 자격은 이런 눈과 마음을 지닌 자에게만 허락되는 법이지. 진정한 벼슬이란 백성의 눈물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자리이니라. 며칠 뒤 영의정은 그를 다시 불러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소. 마음이 곱고 생각이 깊은 아이인데 자네 같은 이라면 그 아이 곁을 맡기고 싶소. 장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감히 소인의 출신으론 그리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영의정의 저택에서 마주한 딸의 모습은 장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고운 얼굴과 단정한 말씨.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장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장원공 덕에 오래 묵은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 꾸민 말이 아닌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장우는 그 순간 그녀의 곱디고 온 마음씨를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고도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귀한 예복을 입은 장우는 어느덧 도성의 누구보다도 빛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한 사람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내 장우는 조심스레 붓을 들어 아버지에게 서신을 써내려 갔습니다. 아버지, 저 장우입니다. 장원급제 후 영의정 어른의 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아버님을 부르지 못한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너무 아버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열흘 뒤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 남산 자락 아래 백년정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 서신을 받아든 장백정은 마당 끝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우리 장우가 영의정 댁 사위가 되었다니.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도 그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도포를 걸치고 서울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열흘 후 보름달이 환히 떠오른 밤, 남산 자락 아래 백년정 앞에 한 사내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백정, 아들을 다시 마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걸어오는 그림자 하나 전 장우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찾아뵈었지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백정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겁이 난다. 네가 이리 높이 오르면 나 같은 천한 것 괜히 패만 될까 싶어.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의 뿌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우는 보름마다 아버지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도성 외곽 오래된 주막 한켠에서 마주 앉은 부자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비밀은 오래도록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혼례 후에도 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아내의 눈에는 조금씩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방님께서 매일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지? 신발엔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자락은 마른 이슬에 젖어 있어. 그녀는 한동안 그저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일이 반복되자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다른 여인과의 정분이 있는 건가? 아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의심을 품고 결국 어느 밤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장우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외곽의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녀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여인이 있는 걸까? 하지만 잠시 뒤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곳엔 웬 중년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가다듬은 그녀는 문 뒤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아버지,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클지 너무 걱정됩니다. 장우야, 너는 너다. 백정의 아들이라 한들 너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백정, 저분이 시아버님이시란 말인가? 그럼 내 남편 장우는 백정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녀는 뛰듯 여관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속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고 배려 깊던 남편이 자신에게 뿌리를 숨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감정이 마음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껏 나를 속인 것일까? 아니야. 그 따뜻한 눈빛, 나를 걱정하던 손길은 결코 거짓일 수 없어. 그녀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하녀들조차 걱정하며 수근거릴 정도였지요. 어느 깊은 밤 그녀는 정화수를 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달님,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이는 신분은 낮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마음을 가진 이입니다.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 진심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은 이는 마침 산책을 나섰던 그녀의 아버지 영의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딸을 아끼고 사랑해온 그는 딸의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날도 머리를 식힐 겸 정원을 걷던 중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우가 백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며칠 전 서방님이 외출하는 걸 따라갔다가 그분이 백정의 자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속인 거라 여겨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제 서방님은 그 어떤 양반보다도 고결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이를 사랑합니다. 그이의 출신이 아니라 그이의 마음을 믿습니다. 영의정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우에게도 딸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줄었고 서책 앞에 앉아도 손은 떨렸습니다. 장우는 부인 그리고 장인어른 모두의 이상한 행동에 걱정되어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집안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요 며칠 사이 표정이 너무 어두우십니다. 결국 아내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얼마 전에 서방님 뒤를 미행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시아버님을 만나던 것을 알게 되었고 시아버님이 백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 못 이루고 걱정에 휩싸였고 며칠 전 너무 마음이 심란하여 기도를 올리던 때 제 말을 아버지께서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백정의 아들이라는 사실도요. 장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는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간곡한 말씀, 그리고 부인의 곱디고 온 마음에 제 마음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장인어른께 가서 제 손으로 이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집안 하인이 황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영감님, 영의정 대감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뵈라 하십니다. 그날 해질 무렵 덧 장우는 단정히 도포를 갖춰 입고 깊은 숨을 고른 뒤 영의정 댁의 대문을 넘었습니다. 길게 들이운 노을 아래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속엔 깊은 긴장과 담담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선 조선 제1의 권세자이자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장우는 정중히 도포를 갖춰 입은 채 영의정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마당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장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마주하리라. 안채로 들어선 장우는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영의정을 마주했습니다. 영의정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바둑돌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 장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러 온 줄은 이미 알고 있네. 영의정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라지. 장우는 숨을 죽인 채 무릎을 꿇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대감얼은 모든 것이 제 허물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아온 죄, 여기서 모두 고백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훈장어른의 자비로 글을 배웠고 제 힘으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출신은 부끄럽지만 마음은 언제나 곧게 살아왔습니다. 영의정은 아무 말 없이 바둑돌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돌이 바둑판 위에 탁 하고 닿는 소리는 방 안가득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장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딸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느냐? 장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늘 올곧은 뜻으로 백성을 대하며 제 직분을 다해 왔습니다. 영의정은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내 사위가 아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자네는 비록 백정의 아들이지만 그 마음과 행실은 어떤 양반보다도 올곧다. 나는 그런 사람을 사위로 둔 것이 자랑스럽다. 순간 장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얼은 이 은혜 제 생애를 다해 갚겠습니다. 영의정은 조용히 일어나 마루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그는 뒤를 돌아 장우에게 말했습니다. 장우, 자네의 아버지를 이리로 부르게. 자네를 저리 키운 분이라면 내가 직접 뵙고 싶네. 며칠 뒤 장백정은 도포 한 벌에 조심스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얼굴로 영의정 댁 문 앞에 섰지만 곧 영의정이 마당으로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장백정이라 하였는가? 예, 소인이옵니다. 어른, 저 같은 천인이 어찌 이곳에 발을 들였는지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는 사람이 행실로 지키는 것이다. 자네는 아들을 저리 키웠으니 이미 참된 사람이라 하겠네. 그날 영의정은 장백정을 사랑방으로 들였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글을 배우시게. 세상이 자네를 낮추었다면 내가 자네를 높여야 옳지 않겠는가. 대감얼은 이런 은혜를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사람의 높낮이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서 생기는 법이요. 나는 자네가 이미 오래전 양반이라 생각하오. 그날 저녁 장백정은 영의정이 내준 붓을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서툰 손끝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굳은 살과 마음의 정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하늘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영의정의 명에 따라 장백정은 조용히 도성 외곽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으나 햇살이 고루 드는 안채와 서재가 딸린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청에서는 특별히 호적을 새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현도 깊고 현명한 길을 따르는 자라는 뜻을 담아 영의정이 친히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정현도 어른이라 부르도록 하게.
자네는 내 사돈이니 더는 고개 숙일 이유가 없소. 장백정은 아니, 이제 정현도는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잔잔히 번졌습니다. 대감어른, 이 이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정현도는 그날 이후로 도성의 뒷골목이 아닌 조용한 양반가에서 아들 장우,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에 볕이 드는 대청마루 위에서 그는 한 자씩 글을 익혔고 마루 끝에 앉은 손녀에게 예시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장우는 여전히 성실하게 벼슬길을 걸었고 며느리는 정현도를 깍듯이 모셨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글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허허, 이 나이에야 머리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마음은 늘 새롭구나. 정현도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늘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가족은 점점 더 깊은 정으로 묶여갔습니다. 정현도의 이웃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겸손했고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여러 번 바뀐 어느 봄날, 장우가 정식으로 벼슬길에 올라 승지를 제수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를 마루 끝에 앉혀놓고 정중히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저를 낳고 길러주신 은혜 생명 다해 갚겠습니다. 정현도는 말없이 장우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한 집안을 품는 귀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한 저녁 상휘에는 눈물도 웃음도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장우와 아내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감사했고 정현도 더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천안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백정과 그의 아들. 그러나 이제는 도성 사람들이 입을 모아 존경하는 참된 어른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였듯 사람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고 닦아 나가는 것임을 두 사람의 삶이 조용히 증명해 보인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